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주식 챔피언쇼 김도호입니다. 자, 오늘 또 어김없이 여러분들의 주식 고민 해결해 드릴 수 있도록 열심히 하도록 할 텐데요. 자, 시장이 조금 완만하게 지금 행보로 흘러가다가 좀 길어지다 보니까 좀 변동성 장세 그리고 테마 장세 위주로 흘러가고 있는 상황인데, 이러면서 자꾸 위쪽으로 올라가는 종목만 자꾸 눈에 들어오는 시장의 분위기에 휩쓸려 자꾸 나도 단타해야지 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자, 근데 시장은요, 완만하게 지금 하방 경직성, 그러니까 내려가기보다 위쪽으로 올라갈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 있기 때문에 성급하게 움직이지 마시고, 내 종목에 대한 부분들이 어떻게 흘러가고 어떻게 대응해줘야 될지 그런 궁금한 점들을 전화 주시면 제가 상담 도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화 접수 받고 있습니다. 023772-0269번으로 전화 주시면요, 지금 전화 접수 받고 있고요. 그리고 유튜브로도 가능합니다. 유튜브 채팅창에 종목명, 매수가 비중 올려주시면 역시 상담 도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많이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오늘 시장의 분위기 한번 체크하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시장은요, 완만하게 흘러가는 분위기다. 다만 이제 테마 장세, 그러니까 이슈에 민감하다. 이 모멘텀은 조금 시간의 부분에 대한 부분들 좀 기다리는 그런 부분들이 좀 많고요. 자, 시장의 어떤 단발성 이슈가 순환하는 구조가 좀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코스피나 코스닥이 지금 어제 이제 낙폭에서 반등을 주는 모습이 있습니다만, 어제 하이닉스나 삼성전자가 이제 이틀 동안 하이닉스가 이제 위쪽의 고점을 돌파하지 못하고 신고가를 잠시 터치하긴 했지만 돌파하지 못하면서 조정세를 보이는 모습을 나타냈는데요. 그만큼 가야 할 때 가지 못하니까 안 간다 하다가 이제 기다리다 지친 사람들이 매도로 차익 실현하기도 하고 매도로 바꾸고 좀 빠른 종목이 또 많이 생기다 보니까 옮겨가는 그런 부분들이 생겼던 게 아닌가. 그러니까 반도체 쪽으로 일부 유입됐던 수급이 그래도 2차 전지구나라고 하면서 2차 전지로 또 달려드는, 계속 이래 왔다 갔다 이동을 하는 자본들이 조금 많은 것 같습니다. 자, 그렇게 왔다 갔다 하는데 내가 한 발 앞서지 못하면 분명히 더 늦고요. 그런 부분에 다시 또 반도체가 내려왔다가 올라가게 되면 또 놓치게 되는, 또 위에서 잡게 되는 상황이 또 반복됩니다. 자, 그러면 계속 나는 수익 없이 계속 수수료와 그리고 손실 금액만 생길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되니까요. 지금은 뚝심 있게 좀 가주는, 그러니까 모멘텀을 보고 기대감으로 넘치는, 회복이라는 기대감으로 넘치는 쪽은 좀 시간적인 투자를 하시는 게 맞고요. 그러니까 내려올 때는 좀 대응을 해주는, 사주는 쪽으로 대응을 하고, 그러니까 앞서 밑으로 내려가 있던 미디어 컨텐츠 쪽에 대한 부분들, 엔터 쪽이나 미디어 쪽 관련된 부분들이 최근에 이제 수급이 좋았던 부분들 결국 한 번쯤 오늘 폭발한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런 게 이제 개별 이슈 속에서 주목을 받으면서 터져 나오는 종목들이 많이 생겼지만, 전체적인 미디어 쪽에 패시브 효과를 주면서 YG 엔터라든지 재계약 소식이 있었죠. 블랙핑크 쪽이라든지, 그리고 아프리카 TV, 그러니까 트위치가 이제 내년에 이제 끝낸다라는 부분에서 아프리카 TV라든지 이런 급등성으로 미디어 쪽에서 신호가 나오니까 관련성에 있는 부분들이 게임주까지 같이 패시브 효과를 받으면서 움직이는 주는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게임주 쪽에서는 또 중국 쪽에 대한 부분들의 모멘텀도 기대성이 있습니다만, 중동 자본에 대한 유입성에 대한 부분들이 좀 많이 있기도 하죠. 그런 이슈적인 부분들, 기대감성이나 어떤 가능성에 대한 부분들 시장이 인식되다 보니까 수급이 조금 들어오는 부분이 있고, 요즘은 또 수급이 들어오면 그쪽으로 또 돈이 많이 달라붙게 되는, 그 시장에 관심이 확 쏠리게 되는, 그러니까 우르르 몰려다니는 그런 수급이 좀 많은데요. 그래서 그런 수급이 이동하면서 결국 또 한번 돌아와서 이쪽으로 다른 쪽으로 올 수 있는 거니까, 먼저 앞서 갈 거, 나는 트레이딩이 전략이 아니다라고 하면 먼저 앞서 가려고 할 수 있는 방법은 조금 더 내가 내려올 때 사서 기다려주는 게 가장 좋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좀 눌림목이라는 부분 자체를요, 시간적인 여유 한 2주 정도, 시간적인 여유 한 14일, 15일 정도, 보름 정도 시간이 지날 때 동안은 여유를 두고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한 달이 다 가기 전에 좀 조정은 보통 한 15거래일, 20일 거래일 사이 정도까지는 조정이 나올 수 있으니까요. 그런 부분도 좀 보면서 내려왔을 때 또 사놓고 기다리면 또 그 관심이 나한테로 오게 되는 그런 시장의 분위기가 반복되고 있으니까요. 올라가는 말에 올라타지 마시고 주요 기업의 어떤 섹터 하나 담아주시고 눌림목을 기다리는 그런 부분으로 대응하시는 게 가장 좋은 전략인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를 본다라고 하면, 잠깐 체크해 본다라고 하면, 삼성전자 같은 경우 어제 하이닉스도 좀 빠졌었는데요. 현재 관점에서 오늘 2.5% 정도까지 위로 올라가야 됩니다. 어제 종가 있었던 구간이, 시가 기준이죠. 시가 기준까지 72,000원대, 72,300원 정도 되는데요. 이 가격대 이상으로 올라간다라면 분위기가 바뀔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오늘 오후장에서 어떤 방향성을 약간은 줄 거라고 보여지니까요. 현재 자리 지키는 것도 나쁘진 않습니다. 다만 이 자리 가격대를 지키고 있는다는 것 자체가 위아래 변동성
없이 어떤 변화를 기다리고 있다는 부분에서 그 변화가 위쪽으로 온다라면 다시 올라갈 수 있는 영역이고요. 다만 이 구간에 대한 부분들이 길어질 경우에는 분명히 급격한 흐름이 또 나올 수 있으니까요. 하이닉스처럼.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 조심할 필요는 있다라고 여겨집니다. 삼성이 기다리는 건 결국 엔비디아가 아닌가라고 생각이 되고요. 테스트 진행 단계에서 수주까지 이어질 수 있는 부분 내년 그리고 올해 중반에 있을 온디바이스 쪽 관련된 부분 많이 움직였었죠. 그 관련해서 갤럭시 북에 대한 출시가 과연 이 기대감을 어떻게 소화할 것인가를 좀 지켜보시면서 이슈적인 부분을 지켜보시면서 이 반도체 쪽이나 삼성전자의 관점, IT 쪽에 대한 관점을 좀 지켜보고 그런 부분에서 지금 조심스럽게 움직이고 있는 기업은 삼성전기입니다. 삼성전기 기업도 수급적으로 굉장히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으니까 한번 같이 점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장은 우상향할 수 있는 여건을 아직 가지고 있다. 반도체 같은 경우 내려올 경우에는 사야 되는데 그 폭이 아래쪽 꺾일 경우에는 일정한 시간을 좀 두고 조금씩 조각 투자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얘기 드리고요. 가지고 계신 종목들 궁금한 거 본격적으로 상담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화 연결하도록 할게요.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네, 어느 종목이 궁금하세요? CS 윈드 73,000원에 10%입니다. 네, 73,000원에 10%요? 예, 예. 네, 어떤 점이 가장 궁금할까요? 좀 힘드실 것 잘못 같은데. 샀는데, 예, 네. 빠져나오려고 하면 추가 매수를 해서 낮추고 싶은데 지금이 들어가도 되는지 그게 궁금합니다. 저는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내려가고 있는데 내려가는 게 끝난 것 같지는 않아요. 근데 이제 바꾸려면 우리가 추세라는 얘기 들어보셨어요? 뭐 방향성이라는 부분인데 이게 최근에 쭉 내려온 거 잘못 샀다라고 하니까 내려왔으니까 그런 걸 많이 느끼시잖아요. 그렇죠? 예, 예. 근데 그게 이제 바뀌는데 어느 정도 이제 반등은 지금 기술적 반등이라고 해서 이전에 어떤 저점 형태에서 기술적인 부분에서 같이 반등성을 주고 있는데 아직까지 이 CS 윈드라는 게 풍력, 우리 에너지 쪽 관련된 기업이잖아요. 예. 아직까지 그런 부분에서 이제 분위기가 전환되고 있지는 않아요. 최근에 기술적으로 올라온 건 있지만 시간이 더 걸릴 거예요. 차라리 좀 행보가 조금 더 옆으로 이제 주가가 흐른다거나 간다거나 아니면 조금 더 올라왔다가 내려와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걸 지금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알 수가 없죠. 그죠? 예. 맞잖아요. 근데 분위기는 아직까지 에너지 쪽에 대한 수급이 이 시장에서 어느 정도 올랐을 수 있는 분위기가 잡혀져 있지는 않구나. 내용적인 것도 내년에 유럽에서 기후변화나 이런 얘기는 하지만 실적으로 미국이나 이런 부분에서는 이제 우리 선거 있잖아요. 선거. 미국 대통령에 대한 부분들도 내년부터는 좀 관심이 많이 이루어질 거고 우리나라도 뭐 선거 이런 거 얘기가 나오는데 정책적인 얘기가 나올 수 있지만 거기에 이제 반대적으로 이 정책에 대한 걸 뜯어 고칠 수도 있는 부분들이 생길 수 있다라는 거예요. 효율성이 떨어진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가 나올 수 있어서 아직은 이 전환점이 없어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예. 추가 추가 매수는 하지 마시고요. 좀 더 기다리셔야 돼요. 그리고 추가 매수 없이 올라온다 그러면은 한 6만 원대 정도 6만 한 2천 원, 3천 원대까지 올라오잖아요. 예. 네, 거기서부터 이제 내가 비중을 줄일까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다만 아직 10%이기 때문에 이제 내려갈 경우도 저는 이제 조금 더 내려갈 수 있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추세가. 그러니까 반등 주면은 좀 오히려 줄이시는 쪽으로 의견을 가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이해되셨죠? 예, 예. 네, 그러니까 더 사지 마세요. 아직 방향을 바꾼다는 걸 확신할 수 있는 흐름이 아니에요. 아시겠죠? 예. 네, 그냥 홀딩 의견 좀 감사합니다. 기다리는 쪽으로 의견 드리겠습니다. 예, 예, 예. 네, 감사합니다. 자, 다음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예,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잘 보고 있습니다. 항상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어떤 종목이 궁금하실까요? CTC 바이오 9,400원에 50%입니다. 9,400원 50%요? 20%는 네. 14,300원에 팔았습니다. 아, 그래요? 네, 근데 올라갔다 가면 다시 내려온 거예요? 네, 아, 상한가 칠 때 네. 20% 팔고요. 50%는 욕심을 더 부리다가 못 팔고 다시 빠졌습니다. 장기 투자를 많이 합니다, 저는. 장기 투자요. 네. 그 장기 투자가 왔었을 때 이익이 만족스러운데 왔었을 때 그 상한가 위에서 파신 게 어떤 이슈가 돼버린 거예요. 장기 투자는 조용하게 내가 매집을 모아뒀다가 어떤 이슈가 나왔을 때 크게 상승했을 때 매도하는 전략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크게 상승 나왔을 때 매도하는 전략에서 이제 비중이 반대로 된 것 같아요. 많이 팔고 적게는 좀 더 있어 보자가 맞았던 것 같거든요. 다음번에 좀 올라올 때는 비중을 조금 절반 이상 정도는 파셔야 이 좀 떨어져도 팔 수가 있어요. 맞잖아요. 내가 기대하는 수익이
어느 정도 또 꽉 차 있었는데 그 부분이 그 수익이 막 100만 원 보고 뭐 1000만 원 보고 있다가 갑자기 아래쪽으로 한 500만 원 줄면은 내가 왠지 500만 원 잃은 것 같잖아요. 예, 그런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 부분이 자꾸 생기기 때문에 네. 올라왔을 때 이익을 챙겨두면은 빠져도 내가 이익 챙겨놓은 게 좀 어느 정도 많기 때문에 내려왔는데 조금 더 정리하지 하면서 내려가는데도 팔 수가 있거든요. 매도라는 건 내려가도 팔아야 돼요. 내가 어떤 기준점 이탈했을 때는 정리를 그 판단의 기준이 있어야 돼요. 그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지금 시점은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기술적으로 이제 올라올 수 있는 영역까지 내려왔기 때문에 한번 반등은 주겠지만 역시 팔아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왜냐하면 이전에 고점이 꽤 높았고 이슈도 어느 정도 나왔는데 그거 이상의 이슈가 나오기엔 이 기업이 가지고 있는 모멘텀이 굉장히 커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뭐 내용적인 발기부제 치료제가 식약처 승인 기다리고 있는데요. 네. 그거 좀 나오면 또 좀 반짝하지 않을까 생각도 그러니까 합니다. 그 상황에서 주가가 움직여줄 때 그 기대감으로 갈 때 주가가 움직여주면 그 안에서 왔다 갔다 할 때 나는 대응을 해주는 게 맞다라는 저는 생각이거든요. 왜냐하면 그 이슈로 결과는 기다리고 있지만 반영은 됐잖아요, 앞서. 그렇죠? 이슈가 나왔던 부분들이 있잖아요. 상한가 갔는데 이슈 없이 올라가지는 않았을 거 아니에요. 맞잖아요. 그래서 저는 일단 지금 상황에서는 올라왔었을 때 기술적인 부분에 반등 줄 때 10,000원 초반대 정도 한 13,000원이나 10,000원대 부근에서 일부 이익을 조금 챙겨 두셔 비중을 조금 더 줄이세요. 20% 파셨다 그러시면은 이렇게 생각을 해보세요. 위쪽에서 20% 파셨다라고 하시면 14,000원 상한가 부근에서 파셨다. 그럼 지금 여기 10,000원 왔었을 때 20%를 또 판다, 내가 추가적으로 20% 정도 판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쵸? 그러면 누적 수익이 어떻게 되냐면은 12,000원대 내가 판 거랑 같은 누적 수익이 나오는 거예요. 맞죠? 네. 그럼 그런 누적 수익을 챙기되 내 현재 위 아래쪽에 있는 비중은 줄여들면서 현금 확보가 되고 내가 또 내려왔을 때 어떤 전략적인 부분을 또 추가적으로 대응할 수가 있잖아요. 그죠? 가격을 낮춘다거나 뭐 효율적으로 다른 데 투자할 수 있는 분위기를 또 만들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저는 네, 그래서 저는 지금 안 팔면 똑같이 계속 가는 거예요. 올랐다 내려오면 또 기다리고 이렇게 되니까 비중을 좀 더 줄이는 쪽으로 의견을 드려서 10,000원 이쪽에서 비중을 한 20% 정도는 더 줄이시면서 계획적으로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해되셨나요? 예, 알겠습니다. 네, 잘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예. 네. 자, 다음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멘토님.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삼성 SDI고요. 네네. 예, 53만 5천 원에 10%입니다. 53만 5천 원에 10%요? 네네. 좀 가격이 어중간한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예, 이걸 네. 그냥 기다려야 되나요? 아니면 혹시 추가 매수를 해야 되나 해서 비중을 한 20%까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네. 네. 타임 좀 한번 가르쳐 주세요. 저라면 추가 대응, 지금 이제 20%를 나눠가는 추가 대응성인데 지금 약간 좀 내려갈 수도 있는 부분인데 그러니까 한 3번 정도 내려가는 거 한 3번 정도 나눠 산다라는 관점이 좋을 것 같고요. 20%까지 사면은 조금 효율이 떨어져요. 제가 보기에는. 그러려면 한 번에 이제 10%를 더 늘리려면은 훨씬 더 내려가야 돼요, 가격이. 제가 봤을 때 30만 원대까지 진입을 해야 돼요. 한 36만 원 밑으로 내려가야 그렇게 살 수 있는 여건이고요. 저는 그래서 오히려 조금 나눠 산다라는 개념으로 보시고 뭐 지금 뭐 아래쪽으로 내려갈 수 있는 저는 2차 전지 조금 더 내려간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막 올라가도 2차 전지 아닙니다라고 계속 얘기를 하는 쪽인데 뭐 올라가는 건 좋은 내용은 미래에 대한 그림은 아직도 엄청 좋죠. 좋은데 시장의 어떤 분위기가 우리가 그래요. 저도 투자를 하지만 많은 개인들이 생각이 있을 거 아니에요. 투자자들이 생각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예. 근데 이거 맞나? 오를 것 같나? 많이 떨어졌는데 최근에 에코프로 BM이 포스코 퓨처엠이 반등을 주는데 다시 오를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을 하는데 그러면서 다시 또 내려가면 또 아닌 것 같네.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이 심리가 지금 이 혼조세라고 하죠. 올랐다 그죠? 내렸다 올랐다 내렸다. 네, 그러니까 자꾸 사람들 심리도 그런 거예요. 이거 사도 되나 말아야 되나, 샀는데 또 팔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런 게 지금 계속 부딪히는 거예요. 그냥 사고 싶은 사람과 팔고 싶은 사람이 동등하게 좀 비슷하게 이렇게 비율 가니까 오르지도 않고 내리지도 않고 막 이런 분위기 같은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지금은 그런 상황이 있기 때문에 확실한 어떤 시그널이 없잖아요. 신호 올라간다. 이런 부분이 없죠. 그러면 결국은 어떻게 되냐면 이 시장의 어떤 분위기가 만약에 반도체나 다른 섹터로 쏠려버리면 2차 전지가 결국 한번 내려갈 수 있어요. 특히나 이 삼성 SDI, LG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나 SK 이노베이션 같은 경우는 이 전면에서 일단 합작사 이런 쪽에서 시장의 업황 분위기에 직격탄을 맞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저는 아직까지 멀었다. 지금 업황 회복만 되면 좋은데 그 회복이 내년 넘어가야 돼. 1분기, 2분기 사이에서 나올 거라고 저는 보고 있으니까 지금 살 타이밍이 아니죠. 그렇죠? 맞잖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가격이 더 싸질 수 있다라고 보고 밑에서 기다려야 되는 그렇게 기준을 두고 보셔야 돼요. 그래서 저는 한 36만 원대 정도 오면은 추가 대응 하셔도 되고요. 조금 내가 미리 잡고 싶다라고 하시면 40만 원 깨질 때 40만 원 정도 아래쪽으로 깨질 때 조금씩은 이제 관여를 해도 되는 거죠. 한 번에 사지 않고. 이해되세요? 네네. 그러니까 추가 매수는 아래쪽으로 두고 기다리세요. 근데 그 40만 원 선이 네.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보면. 어렵다라는 부분이 저한테는 기준이 없고요. 그냥 예전에 이 그 삼성 SDI가 2020년도인데 지나고 난 뒤에 엄청나게 급등성이 나왔죠. 우리나라 시장 폭등이 나왔을 때 있죠. 네, 그때 얘가 뭐 우리가 2차 전지라고 해서 우리가 뭐 자동차만 자꾸 생각할 게 아니라 우리 휴대폰이나 2차 전지가 이제 무선으로 쓰는 노트북이든 뭐든 다 들어갈 거 아니에요. 청소기하고 이런 다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떤 작고 크고 따지지 않고 다 만들어내잖아요. 근데 그런 부분에서 일단 삼성 SDI가 이 수급적인 위치, 그러니까 상승하는데 어떤 강한 수급의 위치가 들어가 있던 게 위쪽에 저기 70만 원대는 파는 게 많고요. 제가 보기에는 30만 원대에서 40만 원대 사이는 결국 그 시그널이 강하게 시장에서 우리가 뭐 외국인들이든 엄청나게 우리 시장을 사들일 때 그 힘이 들어가 있는 구간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럼 그런 거예요. 내가 사서 좋은 기억이 있었던 가격이 돌아오면은 또다시 그 가격에서 사는 사람이 많아진다. 그럼 그 가격이 견뎌내고 또 반등이 나오기 시작한다. 이렇게 저는 제 기준점이 그렇거든요. 그래서 40만 원대가 어렵다라는 부분 제가 안 올 수도 있죠. 근데 내가 안 올 수도 있지만 올 수도 있다는 것도 생각해야죠. 어디 뭐 무조건 안 오는 게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그럼 멘토님. 네. 하나만 그럼 거꾸로 질문을 드리면요. 제가 이미 샀는데 만약 신규 매수 시점으로 잡으신다 그러면 똑같아요. 36만 원이요. 그것도요? 네. 아, 그러니까 40만 제가 원? 살 수 있지. 제가 그렇게 보는 거예요. 36만 원이면 이 종목을 내가 살 수 있겠다. 제가 의견을 드리는 부분에서 추가 매수를 그냥 제 마음대로 설정이 아니라 내가 지금 이 종목을 만약에 산다라면 어디서 사는 게 좋을까? 추가도 매수잖아요. 그죠? 그럼 어디서 사면 좋을까라고 보는 게 36만 원이면 정말 안정적이고 ESR 가치적인 부분이나 가격 조정이나 부분이 정말 완벽하게 어느 정도 해소가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36만 원 똑같습니다. 신규로 사든 추가 매수든 저는 36만 원, 40만 원 아래쪽부터 접근. 여기 삼성 SDI 관점에서는 맞을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 전화 받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멘토님.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어느 종목이 궁금하실까요? 하나기술인데요. 다시 한 번만 얘기해 주시죠. 74,000원에 10%입니다. 네, 12만 얼마요? 74,000원에 10%요. 74,000원에 10%요? 네. 최근에 사셨어요? 예. 한 달 정도 되신 건가요? 네네. 어떤 점이 궁금하셔요? 이게 내수가까지 올 건지, 어떨 건지, 좀 조언 좀 어떻게 사신 부탁드리려고요. 거예요? 사시게 된 경로가 어떻게 되세요? 뭐, 이게 간다고 그래서 샀거든요. 어디로 간대요? 누가 간다 그래요? 방송에서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내용적인 거는 잘 모른다, 그렇죠? 네. 그럼 이게 뭔가 투자라는 것 자체가 우리가 부동산 또 막 여기 가서 알아보고 뭐 어디 저기 청담이 좋은지 뭐 어디 저기 지금 개포동이 좋은지 어딘지 막 이렇게 가서 보고 가격 시세도 보고 요즘 분위기도 보고 내가 이걸 사도 되나 안 되나 거래는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나 이런 거 보고 하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누가 사라 그랬으면 그쪽 분위기가 좋대요. 동네 분위기가 좋대요. 하나기술, 뭐 2차 전지 분위기가 좋대요. 누가 사라 그랬는데 좋다 그랬대. 그러면 내가 좋은지 한 번쯤 확인해 보는 것도 맞잖아요, 그렇죠? 이 기업이 제가 뭐 하는 잘못했습니다. 건지. 네, 이건 제가 진짜 뭐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배터리 업종이라 그래서 했는데요. 근데 이게 장비 쪽이에요, 장비 쪽. 장비 쪽에서 어떤 수주도 있고 뭐 3사 쪽에 대한 내용도 나오고 있는데 문제는 네. 이제 얘도 많이 올랐거든요. 많이 올랐는데 뭔가 이 수주나 이런 개념성들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막 자꾸 밀려요. 미뤄지고 있어요. 막 합작사 했는데 뭐 세금 더 내놔라. 뭐 합작사 했는데 뭐 지연하고 우리 나중에 조금 더 지연시키겠다. 우리 합작에 대한 부분들을 약간 보류하겠다. 이게 뭐냐면 합작사 설립에 대한 부분들 하는 과정도 있는데 그냥 구두상으로 어떤 계약을 맺어 놓은 것도 많아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수주 모멘텀이 내년에 어떤 내용적으로 어떤 계약권은 많지만 뭐 수지 계약이라는 게 취소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업황이 안 좋으면. 그러니까 지금 그런 시장의 어떤 분위기가 깔려가고 있는 거라서 가격은 많이 내려와서 매수가 위쪽으로 올라갈 수는 있는데 내가 어떤 유지할 수 없는 관점이라고 하면 이 기업보다는 좀 더 안정적인 대형주 있죠.
좀 더 네네. 안정적인 대형주. 그 대형주 쪽에 대한 분들 가격이 싸질 때 조금씩 모으시는 게 적금 넣으시는 게 더 좋아요. 그래서 이거는 네. 그냥 어떻게 보면은 그러니까 그 좋다고 해서 그냥 샀다. 이것만으로 내가 기다리기엔 주가 떨어지면 좋다 그랬는데 왜 안 좋지 하면서 그냥 흐지부지해질 거 아니에요. 맞죠? 네, 그러니까 네. 요거는 매수가 정도까지 올 수 있으니까 정리하시고 현금하세요. 아시겠죠? 네, 매수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다음 전화 받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피자 반갑습니다. 호텔요. 피자 네. 호텔요. 호텔 신라요? 네, 29,800원요. 29,800원이요? 69,800원요. 69,800원이요? 네. 아, 뭐 어떤 점이 궁금하세요? 네, 뭐 제가 그냥 계속 얘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호텔 신라 쪽 관련된 부분에서 69,800원, 뭐 소비 쪽 관련된 부분도 있는데, 뭐 면세점 쪽에 대한 부분이죠. 한번 이슈를 받았다가 뭐 내용적으로 이제 조금 하방성을 받았는데요. 행보가 조금 있을 것 같습니다. 행보가 조금 이어졌다가 이후에 반등성이 좀 나올 것 같으니까요. 홀딩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수급적인 부분은 이전에 내려왔던 부분에서 최근 들어서 외국인들이 조금 다시 매수 관점을 들어오는 게 시장 분위기 자체가 약간 순환 구조가 대형주 쪽에서도 일부 순환이 되고 있고 그리고 공매도에 대한 금지성에 대한 흐름성에 인식도 반영이 됐기 때문에 하방은 조금 경직될 수 있다. 그러니까 호텔 신라 같은 경우는 하방은 조금 경직성을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반등을 기다리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쪽으로 올라오면은 저는 7만 원대 위쪽에서 정리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7만 3천 원 정도까지만 보시면 좋겠네요. 자,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전화 연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네, 어느 종목이 궁금하세요? 이수페타시서 네. 비중 25%인데 매수가 32,242원이에요. 네. 뭐 어떤 점이 궁금하실까요? 이게 네. 전에 사서 그 본전 가까이 왔는데 본전 안 된다고 안 팔았더니 또 네. 막 내려가가지고 네. 그래서 새로 또 조금 더 사서 보탰거든요. 네. 그래서 이거 언제 본전까지 올라갈 수 있나 싶어서요. 최근에 본전 왔어요. 제가 보기에는 왔는데, 네. 그러니까 뭐 거기 왔을 때 또 우리가 모르는 잠깐 놓칠 수도 있고 그날 또 내가 안 봤을 수도 있고 조금 더 가겠거니 했다가 그냥 놔둬보자 이랬을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이유일 수 있을 텐데 이 기업은 이미 주가가 엄청나게 많이 올랐어요. 그렇죠? 네. 어떤 이유로 오른지는 알고 계시고 알고 계세요? 모르시죠? 그러니까 제가 이게 이제 그러니까 방송에서 좋다 하는데 그 좋은 건 맞아요. 이 기업 진짜 좋아요. 좋은 네. 흐름을 가고 있는 것도 맞아요. 매출이나 이익이나 앞으로 또 내년에 좋을 거 다 좋은데 주가가 너무 많이 반영됐다. 뭐 4만 원까지 왔으면 이제 이 생각하고 있는 그 기대감이 충분히 반영된 것 같거든요. 4만 원대에 왔다라면. 네네. 그러니까 이게 언제 또 왔냐면 올해 상반기 때 그렇게 오래되지도 않았는데 10,000원도 안 했던 주식이 지금 4만 원 간 거예요. 그럼 우리가 10,000원하고 4만 원 사이에서 내 가격을 한번 비교해 보자고요. 3만 원대죠. 높죠, 그죠? 엄청 비싸. 근데 뭐 나중에 미래를 보면 가치적으로 높은 가격이 아닐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시장의 분위기는 이제 아래쪽에서 이렇게 쭉 왔는데 주가가 이제 4만 원 위로 안 가면은 우리 투자자들의 심리가 어떻게 되냐라고 하면 오를 줄 알았는데 안 오르고 자꾸 내렸다 올랐다 하면서 그게 또 툭 떨어지고 뭐 이런 분위기가 자꾸 생기면은 들고 있기가 싫어지고 팔려고 한단 말이에요. 다른 거 좋은 걸로 자꾸 옮겨가려고 하는 심리가 있겠죠. 그런 사람들이 많을 거예요. 그죠? 네. 그런데 기술 나는 그냥 뭐 이러고 있으면은 운이 좋아서 올라오는 흐름에서 수익이 날 수 있겠지만 계속 그 흐름에 끌려다니다 보면 나중에 시장이 한번 출렁이면 그냥 또 쭉 내려가 버리겠죠. 기노업이 돼버리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기업이 내용적인 거나 뭐 너무 좋아요. 엔비디아, 구글, 뭐 AI 칩, 인공지능 칩이다 뭐다 얘기하는데 얘는 무조건 다 들어가요. 이수페타시스의 어떤 부품은 다 들어가기 때문에 앞으로도 엄청나게 좋은 흐름을 가져갈 건 맞는데 과연 이 대응이 맞냐라는 부분에서 저는 매수가에 와서 지금 불안해 하시니까 저는 이걸 좀 싸게 사려고 접근하는 게 맞는 거고요. 그래서 올라오면 올라올 수 있어요. 그냥 들고 계시면 올라올 거는 저는 분명히 올라올 거라고 보는데 시간은 자꾸 생각하지 마세요. 올라옵니다. 오면은 정리를 일단 해주세요. 아시겠죠? 가격은 34,000원대에서 정리 의견 드릴 테니까 올라오셔서 고민하지 마시고 정리 꼭 하세요. 아시겠죠? 네. 네. 네, 잘 대응하세요. 자, 다음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어느 종목이 궁금하실까요? 한미 반도체 10% 61,500원. 61,500원이요.
예. 네. 지금 전화 주시는 우리 어머님들이 딱 보면은 어떤 느낌이냐면 이제 마음이 조급해지고 하니까 이 기존에 있던 종목들 버리고 자꾸 이 위에서 좋다 하는 종목을 다 옮겨 사신 것 같아요. 좀 전에 전화도 네. 그렇고. 그럴 거 맞죠? 네. 그 좋다 하니까 사놓고 그냥 나중에 오르겠지 이러는데 이게 이제 우리나라 주식시장에서 좀 바뀌어야 될 부분인데 어머님들은 항상 좀 늦어요. 늦기 때문에 그런 예. 것들을 어떻게 보면은 뭐 TV나 언론이나 이런 것들이 계속 저 끝까지 오르고 있는데도 꼭대기에서 좋다 하면서 물량을 넘기는 거예요. 그 자꾸 내가 그 꼭대기에 사면은 아무리 좋아도 안 올라가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한미반도체 너무 네. 좋은 얘기 나오지만 좋은 얘기도 많고 내년에 내년에 이제 장비나 이런 부분도 좋겠지만 주가가 너무 많이 올랐어요. 네. 네. 듣고 계세요? 맞아요. 어머님이 사신 6만 원대 위로 간 적이 없어요. 네. 그러니까 사신 가격보다 훨 오른 적이 없다는 거예요. 내가 2만 원에 샀는데 얘가 예전에 6만 원 올라간 적이 있으면 2만 원에 들고서 나중에 올라갈 거 기다려 볼 수는 있겠지만 얘가 6만 원대 위로 올라간 적이 없는 기업을 내가 6만 원에 사서 6만 원 위로 가 하고 기다리시는 거랑 똑같은 거잖아요. 맞죠? 네. 그러니까 싸게 사려고 해요. 싸게 사서 6만 원 돌아올 때 수익을 내려고 해야 되는 거예요. 이해되셨나요? 그러니까 지금 네. 잘못됐다. 제가 보기에는 아무리 좋은 요소지만 어머님이 질질 끌려갈 것 같아서 뭐 나중에 오른다는데 가치적으로 저는 제 의견이지만 가치적으로 들고 있더라도 대응이라는 거는 분명히 가격을 충분히 할인율을 두고 사야 된다라는 점에서 저는 매도 쪽 의견을 드리고 싶어요. 정말 좋은 기업인데 매도 의견 준다고 뭐라 하겠지만 저는 매도 의견 드리고 싶어요. 어머니가 컨트롤이 안 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거는 매도를 해야 돼요. 네, 그냥 저는 현금화 의견 드리겠습니다. 아무리 좋아도요. 나중에 조정 줄 때 오히려 좀 답답하실 것 같고 싸지면은 사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일단 이 기업에 대해서는 매도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잘 대응하세요. 자, 잠시 쉬었다가 다시 진행하도록 하고요. 강연의 일정 확인하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넘어갔고요. 이번 주도 강연회가 있습니다. 저 이번 주 강연회, 오프라인 강연회 준비되어 있고요. 토요일입니다. 토요일 오후 1시에 진행되고요. 경기도 부천에서 열리니까요. 오프라인 강연회 잊지 마시고 오시고요. 이번 주말은 또 굉장히 따뜻하다라고 하더라고요. 금요일부터 또 온도가 많이 오른다라고 얘기를 하던데 날씨가 따뜻한 만큼 오랜만에 나오셔가지고 저하고 같이 얘기하시면서 좋은 내용들, 그러니까 시장의 어떤 대응성, 반도체가 제가 아무리 좋다라고 하지만 지금은 이제 장비 쪽보다는 다른 쪽으로 좀 가는 게 맞다라고 하고 내려올 때 사야 되는 부분들인데 이 꼭대기 사는, 그러니까 결국 대응이 중요한 거예요. 그런 대응에 대한 부분들, 좀 방법적인 부분들을 좀 제시해 드릴 테니까 오셔가지고 저하고 같이 소통해 보는 시간을 가져보시길 바랍니다. 자, 이번 주 토요일 날 경기도 부천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온라인 강연회도 있고요. 온라인 강연회 이번 주 목요일 내일이죠. 내일 오후 3시에 또 장중에 또 진행되니까요. 주식 챔피언 주식스쿨 유튜브 채널로 오셔가지고 저하고 같이 또 소통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얘기 드리도록 하고 다시 상담으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튜브 상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원강업이네요. 대원강업이고요. 이것도 뭐 급등이 한번 나왔던 기업인데 6,500원대. 그러니까 제가 얘기 드리고 싶은 게 이런 급등성 종목이 나오면요. 급등했을 때 위로 올라가는 데 따라서는 그 이슈가 막 녹여들고 있을 때 트레이딩 전략 아니면은 내려왔을 때 사는 거는 분명히 상한가보다 낮아야 됩니다. 그래야지 기술적 반등이 돌아오더라도 그 가격에 팔 수가 있는 거고요. 아주 간단한 팁입니다. 이건 뭐 어떤 기법도 아니고요. 상한가를 갔는데 상한가 위로 엄청난 시세를 줬다 그러면 이 상한가에 어떤 그들의 세력들의 의지가 매집이 돼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 매집돼 있는데 더 갔다가 차익 실현 내고 올라오면은 매입된 구간에서 아직 우리가 기술적 반등, 그러니까
어떤 의미 아까도 얘기 드렸지만 의미적으로 이제 상승을 반등을 줄 수 있는 부분은 기술적 반등은 강한 어떤 매수세가 유지되어서 그 효과가 발휘되었던 가격에서 반등이 나옵니다. 지금 또 이 현대 하단에서 그런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 계단식으로 두 번 그런 흐름을 만들었는데 가지 못하면 아래쪽 쏠릴 수 있죠. 그러니까 다만 재무적인 부분에서 안정성이 있다는 부분에서 반등을 줄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한 6,000원대까지 진입하는 거를 좀 기다리셨다가 나중에 매도하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단가 요율은 최근에 이 저점인 4,900원대를 깨뜨리면은 이전에 있던 구간 이런 경우 뭐 기술적으로밖에 해석이 안 되기 때문에 이전에 있던 구간 4,400원까지도 내려갈 수 있습니다. 살려면 확실히 싸게 4,400원대 사서 5,000원대로 평단가를 낮추시고요. 그거 올라올 때 정리하는 쪽으로 가시는 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전략을 잘 짜셔야 됩니다. 가격이 내려와 있다라고 해서 아무 때나 사면 비중만 늘고 손실은 더 커지는 그런 상황이 올 수 있으니까 흐름성을 잘 이해하시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이 하단 지지 못하면 아래쪽으로 4,400원까지 내려갈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저는 생각이 되니까요. 추가 대응은 그 아래 내려갔었을 때 고려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종목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종목은 현대코퍼레이션이네요. 자, 매수가가 18,590원이고요. 그리고 비중 19,500원이네요. 비중은 10% 정도다. 홀딩 해보시죠. 홀딩 해보고 조금 기다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이 이제 아까 전에 좀 전에 봤던 거 비슷한 그림인데 강한 시세 흐름을 줬던 흐름자리에 돌아와서 기술적 반등 주고 그거보다 낮아진 위치에서 한 번쯤 이렇게 흘러내렸다가 잡아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선에 어떤 기술적인 부분을 보였던 부분들이 있는데 이것도 역시 기술적인 부분인데 약간 수렴의 어떤 위치를 잡고 있습니다. 내려가는 방향성을 조금 횡보로 전환시켜놨고 단기 수렴성에서 기술적 반등이 나올 수 있는 영역까지 왔기 때문에요. 기술적 반등만 좀 기다려주시면 될 것 같고 그 기술적 반등의 저항은 19,700원 정도가 될 것 같네요. 그러니까 매수가에서 비중을 조금 줄이시고 나머지 시세를 조금 더 보시는 게 맞겠죠. 그래서 매수가에서 비중을 조금 줄이시고 나머지는 한 2만 원대 진입할 때까지 지켜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거는 결국 대응 전략이 중요합니다. 한번 시세를 주고 내려온 거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전략적으로 시장 안에 어떤 조정 변곡 구간을 보고 대응을 해야 된다고 판단이 되니까요. 방금 제시해드린 가격 잘 체크해서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종목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콜마 B&H인가요? 매수가가 27,550원이고요. 이거는 네, 좀 뭐 많이 빠졌네요. 엄청나게 많이 빠졌는데 뭐 비중이 11%다. 추가 매수 가능한지 하셔야죠. 하시고 시간을 좀 투자하셔야 되겠죠. 이거는 뭐 추가 매수는 가능한데요. 시간을 좀 투자하셔야 되고 재무적인 부분이 뭐 그러니까 이익성에 대한 부분이 거품이 좀 빠졌다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 하고 있던 사업적인 부분에서 애덤이라든지 뭐 이런 쪽 관련된 부분에서 그 부분에 어떤 거품이 조금 빠졌다라고 보시면 되죠. 활동력이 좀 떨어진다라는 부분들이 생기면서 재무적인 부분들이 뭐 시장 영향도 있고 같이 감소했던 부분들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 정도는 이제 이 기업 콜마 그룹 자체의 어떤 주가성에서 봤었을 때도 좀 많이 내려온 구간이다라고 보여집니다. 충분히 반등성이 있고 가격을 낮춰도 되는 가격이다. 27,000원대 같으면 가격을 한 2만 원대 초반대 아래쪽으로 좀 낮춰주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천천히 조금씩 보시면 될 것 같고 이 바닥에서 수급이 들어온지를 좀 체크해 보면 아직까지는 뚜렷한 흐름은 없네요. 뚜렷한 흐름은 없지만 그래도 한번 이 위쪽에 시세가 만들어질 때 나올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오히려 수급이 들어오는 게 17,600원 이쪽으로 한번 진입할 때 기관하고 외국인 수급이 같이 들어오는 흐름이 한번 나올 것 같으니까요. 현재는 조금 아래쪽에서 조금씩 분할 대응성으로 기간별로 한 달에 조금씩 모으셔도 될 것 같아요. 왜? 시간적인 부분이 꽤 걸릴 것 같으니까 가격은 천천히 낮춰가셔도 된다. 추가 매수 가능 의견 드리도록 하고요. 기다려야 되는 부분이 충분히 있으니까요. 시간적인 부분을 내가 기다릴 수 있다는 걸 먼저 확실시하고 추가 대응을 하시길 바랍니다. 자, 이렇게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튜브 상담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다시 전화 연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전화 받을게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김도입니다. 네, 네, 어느 종목이 궁금하실까요? HDG 현대산업개발이요. 현대산업개발요? 네, 네, 매수가 비중은 어떻게 되세요? 27,990원에 10%요. 2만 790원. 2790원이요? 네네. 한참 오래 기다리셨네요. 그죠? 이거 안 좋을 때, 안 좋은 얘기 나왔을 때부터. 네, 맞습니다. 초반에도 조금 해서 네. 단가를 낮춘 거예요. 그거보다 더 높이 샀었는데.
좀 더 기다려보죠. 이 회복세가 그냥 올라오는 것 같지는 않아요. 어떤 내용적인 부분이 해석돼서 수급이 매수가 계속 연기금하고 외국인들 이때까지 꽤 긴 시간 샀거든요. 쭉 사들어왔는데 차익 실현 나올 구간 자체가 좀 더 이전에 이제 큰 하락 압박을 받았던 구간을 소화하는 거 보니까 매수가에 좀 근접하는 구간까지는 갈 것 같아요. 한 2만 원 조금 될 듯 한데 뭐 저희가 뭐 정확한 가격은 알 수 없잖아요, 그죠? 근데 네. 가능성 있는 가격을 제시하는 게 저는 맞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네. 한 18,000원대 정도까지는 조금 더 상승 여력이 있어 보이거든요. 네. 그래서 좀 더 기다려 보는 게 맞겠죠, 그렇죠? 그럼 내용- 최대한 손실을 최대한 줄여서 나오려면 18,000원까지. 가고 그까지요? 18,000원에서 손실을 줄인다는 게 어떤 이슈가 이 구간을 넘어가면서 나올지는 저도 모르겠어요. 근데 현재 아직까지는 수급이 매수고 그들이 매집성 흐름을 보였다는 것 자체가 눌러도 한 번쯤은 잡아줄 위치가 아직 있기 때문에 조정을 주더라도요. 잡아줄 위치가 아직 있기 때문에 저는 한 번 더 가셔도 될 것 같고 18,000원 정도 가면은 일부 비중 한 절반 정도는 뭐 손해를 좀 감내하더라도요. 네. 더 샀는 비중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네. 그걸 이제 매도하시는 게 맞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건설 쪽이나 이쪽이 길어져서 좋을 건 없고 내년에 우리가 굉장히 힘든 그러니까 우리가 느끼는 시장은 어떨지 몰라도요. 건설 쪽에 이런 건 그러니까 우리가 직접적으로 느끼는 시장 소비나 이런 우리 실물적으로 우리가 소비자들이 느끼는 시장에서 네. 굉장히 어려운 시기가 올 거라고 봐요. 근데 네, 알고 그런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근데 시장은 오를 거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시장이 선행하는 거죠. 우리 주식 시장이 선행을 하고 우리는 나중에 이제 우리 물가나 이런 것들이 이제 진짜 힘들어 이러면서 막 영끌 쪽들 있잖아요. 막 그들이 막 무너지는 게 막 내년부터 막 나타나면서 분위기가 이제 그들은 무너지는데 그로 인해서 금리가 인하되면서 기업들은 버텨내고 이겨냈기 때문에 이제 그 이자에 대한 부담이 줄기 시작하면서 올라가는 거예요. 그런 게 생길 수 있다라고 보니까 네. 그런데 이제 건설 쪽은 또 좋지 않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네, 건설업은 안 좋다는 말이 자꾸 나와서. 맞죠. 안 좋은 상황이었어요. 예. 그리고 그게 이어지는 거고. 네. 근데 이제 뭐 선거를 통해서 또 어떤 방식으로 바꿀지 모르겠지만 일단은 그래도 18,000원대 라인에서 줄여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네. 만약에 거기까지 가지 않으면 저는 너무 오래 기다려서 네. 지금 한참 많이 올라왔으니까 지금이라도 줄여서 나가야 해나 해서. 조금씩 줄여도 돼요. 뭐한 1% 줄인다고 해서 내 10% 갖고 100에서 10 줄인다고 해서 그게 막 네. 손실이 엄청난 영향을 주진 않잖아요. 그죠? 올라가는데 좁혀져도 내 손실이 점점 좁아지는 거예요. 그죠? 네. 그런 마음이 들 때는 네. 그 실행에 옮기시면 돼요. 1%라도 조금씩 줄여버리시면 돼요. 올라가고 있는 흐름에. 원래 올라갈 때 팔아야 되잖아요. 그죠? 네, 네, 정점을 모르니까. 근데 그럴 때 네네. 조금씩 줄이시면서 가세요. 그래도 되겠다라는 마음이 생겼기 때문에 그걸 옮길 네네. 줄 알아야 돼요. 실행에. 아시겠죠? 네. 해나가세요. 네. 괜찮아요. 네, 알겠습니다. 잘 행하시길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어느 종목이 궁금하세요? 신성 델타테크요. 네, 매수가 후 비중은 어떻게 되실까요? 37,900원에 15%요. 37,900원에 15%요? 예, 예. 네, 사신 이유는요? 뭐 반도체 이런 데도 저희가 다 들어간다고 그래가지고 네. 산 건데 또 하락하니까 겁이 나서요. 하락해서 겁이 난다. 이게 그러니까 얘는 이제 2차 전지성의 2차 전지 아시죠? 2차 전지. 네. 네, 그쪽 관련된 부분의 요소가 있다라고 보는 게 맞았는데 초전도체라고 들어보셨어요, 혹시? 네네. 그 관련돼서 얘가 엄청나게 주가가 많이 올랐어요. 이 회사가 그 관련돼 있는 회사 그 어떤 이슈에 대한 어떤 개발이나 이런 것 부분에 만들었던 회사하고 연관성이 있다 이래서 주가가 막 올랐거든요. 예. 근데 그게 너무 뭐 점점 흐지부지해졌어요. 근데 얘가 주가가 위에서 막 떨어지는 듯 하는데도 뭔가 다시 또 오를 것 같은데 이런 분위기를 만들고 있는 막 어중간한 위치에 있거든요, 지금 주가가. 네. 근데 거기에 지금 딱 사서 그냥 이거로 뭐 가겠지 뭐 하고 반도체다라고 생각하면 이건 진짜 반도체 쪽은 아니다. 그 수급적인 부분에서 영향을 안 받는다 쪽으로 보는 게 맞는데 반도체가 아니라 초전도체 같은 채자라서 오해를 하신 건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저는 좀 뭔가 어중간한 것 같아요. 뭐 반도체 쪽이라고 하면 회로 쪽 관련된 부분에서 어떤 부품적인 부분이 있을 수 있겠지만 일단은 얘는 테마성으로 초전도체라는 부분이 이미 지금 혹시 화면 보고 계세요? 네네. 화면 보면은 그 부분이 엄청나게 올라서 지금 이렇게 제가 파란색으로 표시했는데 엄청나게 올랐어요. 저 밑에서요.
네, 많이 올랐어요. 엄청 많이 올랐는데 좀 내린 것 같긴 하죠. 근데 네. 얘는 이제 뭔가 실체가 있고 생산이라는 부분이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꿈을 꾸는 게 실현될 수 있다. 뭐 이런 쪽에서 주가가 오른 거거든요. 내가 꿈꿨던 게 현실이 될 수 있다. 뭐 이런 느낌이에요. 내가 막 공중에 붕 떠가 다니는 막 공중부양 내가 땅바닥을 딛지 않고 공중에 날아다니는 거죠. 그죠? 요즘 유튜브에 막 그 막 유행하는 거 있어요. 막 좀 막 뛰어다니는 공중부양한다라고 막 그런 거. 그런 꿈을 가지고 올랐는데 프로 기대가 점점 사라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네. 뭐 기업은 실적도 좋고 좋은데 너무 많이 올랐죠. 그래서 이거는 파시는 게 맞지 않을까요? 그죠? 지금 제가 얘기했는 게 뭔가 확신이 안 서요. 그죠? 올라갈 건지 확 떨어질 수도 있고 뭔가 그런 자리에 딱 멈춰 있는데 오르겠지 하고 기다리기에는 조금 뭔가 떨어질 때 반응을 못 하실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는 그냥 요 자리에 지금 손실 없잖아요, 거의. 그쵸? 예. 그래서 저는 정리하시고 매수가든 지금 정리하시는 게 매수가면 정리해야지 하다가 안 오고 내려가면 영영 못 와요. 한 3% 이제 잃어도요. 괜찮다라고 생각되니까 가만히 매도하시고 현금하시고 올라가도 저 너무 미워하지 마시고요. 예, 기준적인 대응이니까 저는 매도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잘 대응하세요. 자, 다음 전화 받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네, 어떤 종목이 궁금하실까요? 가온치스요? 어떤 종목이요? 가온치스 가온칩스요. 네, 매수가 네. 비중은 어떻게 되세요? 51,000원에 40%요. 51,000원에 40%요? 네네. 방송 보고 샀어요? 네. 네, 딱 가격이 좋잖아요. 지금 아까 전부터 반도체 종목들이 다 이래요. 어머님들이. 그죠? 네. 네. 그 가온칩스도 최근에 이제 이슈가 됐던 뭐 칩셋 미디어나 설계 쪽, 온 디바이스, 뭐 시스템 그 AI 좀 있으면 삼성전자가 출시하겠지만 딱 한 방 올라올 때 제가 봤을 때 이 신고가 가기 좀 어려워 보여요. 이 기업도 좋긴 해도 한번 쑥 크게 흔들 것 같거든요. 뭐 지금 여기서는 이슈보다는 이제 대응이에요, 대응. 내가 어떻게 어느 자리에 사서 어떻게 팔 거라는 거를 분석하고 대응해야 돼. 우리가 이슈하고 뭐 어떤 모멘텀이나 이런 것들은 막 받아들이고 좋다라는 것들 다 뭐 좀 누가 좋다 해서 그 좋다는 거 받아들이는데 그럼 이걸 어떻게 사지? 라는 걸 생각을 잘 안 해요. 그렇죠? 네. 좋다라고 하니까 일단 사버리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게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가면 내가 어떻게 사면 내가 좋게 살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데 이게 이제 차트를 보면 가격이 꼭대기에서 더 안 가고 있는데 내가 그 꼭대기에서 좋다 그러니까 사버린 거예요. 지금 화면 보고 계세요? 네네. 지금 딱 그 상황이에요. 좋다라고 했는데 그 좋다라고 했던 게 밑에서 좋다라고 했는데 보고 있다가 위에 샀다거나 아니면 위에서 좋다 그래서 최근에 뉴스가 다 이런 얘기가 나왔으니까 그 위에 샀더니 기다리는데 안 오르고 네. 흘러내리니까 이제 걱정이 되는 거죠. 내가 맞아요. 내려갈 때는 어떻게 할지 준비가 안 돼 있거든요. 맞죠? 그죠? 그래서 네네. 이거는 좀 고가 매수, 그러니까 이 기업의 어떤 가치적인 거 이슈에 대한 고가가 아니고요. 이제 주가에 대한 어떤 기술적인 부분에서의 고가다. 이렇게 판단했을 때는 사신 위치가 좋지 않다라고 판단되거든요. 근데 다만 기술적 반등이 저는 뭐 시장이 밀릴 것 같지 않은 부분에서 반등 줄 때 5만 원 선에서 정리하시고 네. 더 가는 거는 내 건 아닌 거예요. 고가와 고가를 돌파하는 거는 그 다음에 일정에서 보는 거지. 싸게 살려고 해야 된다. 내려올 때 저기 내려와서 봐야 돼요. 35,000원 저 아래쪽으로 내려가는 거 오히려 사두시면은 더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반등 조금 줄 때 매도 의견 드릴게요. 네. 잘 대응하세요. 네. 네. 자, 다음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매일 잘 보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어떤 종목 봐드릴까요? 파미셀이고요. 네. 6,200원에 10%예요. 네. 수리바닥 찍고 가는 줄 알고 샀는데 계속 내려가네요. 쓰리바다고 누가 가르쳐 준 거예요? 전에 배웠어요. 제가 어. 전에 멘토님 회원이었거든요. 뭐 그런 거 하시면 안 되고요. 그런 얘기는 하시면 안 되고요. 네, 깜짝 네네. 놀랐네. 네, 그런 얘기는 하시면 안 됩니다. 네. 네네. 자, 일단 파미셀 같은 경우 뭐 세 바닥이다, 뭐 쓰리 바닥이다라는 부분이 아니라 그 바닥이라는 부분 자체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죠. 저점이 낮아지는 바닥이 오는 것도 크게 어떤 방향성을 줬다가 내려오고 줬다가 내려오고 줬다가 내려오는 건데 그 바닥이
더 이런 거예요. 그 바닥을 볼 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이렇게 주가가 내려가는데 바닥이 자꾸 이렇게 가잖아요. 지금 화면 보고 계세요? 네. 네, 이렇게 내려가는데 이렇게 내려가면은 방향성이 그냥 이렇게 아래쪽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네. 이렇게 가다가 바닥을 이런 식으로 이렇게 바꿔가면서 방향이 이렇게 바뀔 때 이때 이제 우리가 추세가 바뀐다라는 부분이어서 그러니까 이 바닥의 세 번째 바닥이 이걸 빠져나오고 난 뒤에 세 번째 바닥이어야지 올라갈 확률이 높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네. 그러니까 내려가고 있는 바닥이라서 바닥만 뭐 한 번, 두 번, 세 번 찍고 이렇게 뾰족뾰족 만든다고 해서 바닥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네. 그러니까 뭐 파미셀 네. 같은 경우도 개별적으로 이 기업 자체가 이슈적인 부분이 좀 부재한 부분들은 있으나 요즘 아직 폐렴 쪽 관련해서 주목을 못 받고 있는 부분들이 있죠. 그죠? 이 기업 같은 네. 경우는. 근데 또 나중에 이 바이오 쪽이나 치료제 뭐다 이가 나오게 되면 움직이는데 파미셀 같은 경우는 아직 이제 내년에 좀 얘기가 나올 수 있는 부분인데요. 뭐 세포 치료 쪽 관련된 부분에 어떤 내용적인 규제, 우리나라는 그런 쪽의 규제가 굉장히 세요. 아직까지 풀리지 않은 부분들이 많아요. 근데 그런 것들이 얘기가 좀 나온 부분들이 올해 이제 조금 나오기 시작했거든요. 하반기 때. 그래서 세포 배양이나 뭐 세포 쪽, 줄기세포 쪽 관련된 부분에 이슈가 되면은 주가가 한 번쯤 분명히 올라올 거예요. 그래서 그 올라오는 부분들 좀 기다려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가격적인 부분이 다행히도 낮은 위치이기 때문에 회복성은 충분히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단기적인 부분에서. 그래서 앞서 있었던 이것 때문에 회복은 할 거라고 보니까 큰 시세를 보지 마시고 단기 시세적인 관점에서 한 6,900원대 정도까지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6,900원이요. 아시겠죠? 네, 알겠습니다. 네, 잘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다음 전화 받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어떤 종목이 궁금하세요? LX 인터내셔널 3만 원. LX 인터내셔널이요? 네, 네, 3만 원이요? 네, 비중은 어떻게 되세요? 15%. 15%요? 네. 어떤 점이 궁금하세요? 좀 오늘 오르고 있는데 네. 더 갈지, 가까이에 팔아야 될지. 가격이 좀 많이 내려온 것 같긴 해요. 그래서 조금 더 기다려보죠. 홀딩 네. 쪽으로 보고, 그죠? 그러니까 여기 구간이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변곡의 어떤 흐름성이 나올 수 있는 구간인데 지금 현재 네. 약간 그 자리에서 이제 주가 반응하는데 이게 오늘 오른다고 해서 오른다라는 거 확정적이지는 않아요. 확정적이지는 않고 왜냐하면 조금 오르면 또 저항받을 수 있는 영역이기도 하고 근데 네. 다만 이제 32,000원 정도 가서 이제 그런 게 좀 생길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재무적인 부분이나 이슈적인 부분은 뭐 광물 자원이나 이런 쪽 이슈나 뭐 무역 쪽 관련된 부분이다 보니까 재무성에 대한 부분들이 꾸준하고 그리고 그 실적적인 부분들이 다운됐던 건 맞지만 그래도 워낙 재무성에 대한 부분들이 건전하기 때문에 이런 기업 같은 경우는 그래서 네. 이 주가의 변동성은 좀 있을 거예요. 지금 장세가 저는 그래도 한 번쯤 우상에 가면서 순환매가 돌기 때문에 이 기업도 한번 올해 큰 슈팅이 있었어요. 근데 네네. 거기서 그냥 바로 빠졌단 말이죠. 그러니까 회복세에 대한 네. 부분들 저항은 있겠지만 지금 이 가격이라면은 팔 수 있는 가격까지 상승 여력은 좀 기다려줄 수 있다. 목표치를 좀 낮지만 그래도 기다려주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충분히 올라갈 수 있다고 보여지니까요. 뭐 수급은 앞서 밑에서 11월 달에 좀 외국인하고 보니까 제가 좀 전에 확인해 봤는데 조금 들어와 있더라고요. 뭐 얕게 그때 들어오고 좀 빠졌긴 했지만 오히려 저항이 32,000원. 네. 32,000원 부근 정도 오면은 저항도 있고 또 돌파하려는 힘이 나올 수도 있고 이슈도 나올 수 있고 한데 어쨌든 32,000원이잖아요. 수익 구간이죠? 맞죠? 네. 거기서 내가 어떻게 하면 될까요? 반? 네, 일단 70% 정도. 네, 반보다 조금 많이 수익이 좀 올라왔으니까 한 70% 정도 비중은 이익 실현하시고 돌파하는지 보고 한 며칠 동안 봤는데 안 올라간다. 막 내려가려고 그런다. 그러면 그거 다 매도하시고 수익 실현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아시겠죠? 잘 대응하시길 네. 바랍니다. 자, 오늘 상담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주 강연에 토요일 오후 1시에 오프라인으로 경기도 부천에서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많이 참석하시길 바랍니다. 재밌는 시간 같이 함께 하도록 할게요. 자, 항상 성공투자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화이팅 하세요. 감사합니다.